잘 갔다 왔어? 네. 내 얘기 되게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게 심해서 쓸데없는 걱정인 거죠. 본인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구나 살다 보면 해가 이렇게 저는 그 인사칠의 거짓말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관련된 영화인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세상 모든 고민을 말하고 나만의 맞춤 솔루션을 셀렉하는 시간. 국내 최초 상담 배틀쇼 1위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사라의 고민 상담 주식회사의 김과장 김보들입니다. 한 분씩 모실게요. 첫 만남에 철벽 같아도 이 소주 한 잔 들어가면은 허영만 선생님도 오빠로 바뀌는 애나 상담사 모십니다. 아빠입니다. 알아요?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처음에 약간 벽인 줄 알고 다가가서 만져보면 마시멜로 같은 어머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남자. 부드러운 남자,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고픈 남자, 그러나 사랑이 없는 남자. 로이, 배.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벽인 줄 알고 만져보면은 벽인 여자 루시입니다. 뭐야 그거는 의미도 없고 뭐야 이거 딱딱.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나 혹시 잘렸어? 오늘도 상담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 애청자입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철벽 치듯 말해서 상대를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제가 1년 넘게 다니는 운동센터가 있는데요. 같이 수업 듣는 언니 한 분이 자기야, 저번 주에 고향 내려갔었다며? 잘 갔다 왔어? 네, 잘 다녀왔어 라고 물어서 예스 또는 노 중에 예스를 선택해서 네라고 답한 건데 약간 뻘쭘한 채로 가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그때 무슨 말을 더 했었어야 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은 1년 넘게 운동을 코치해 주시던 선생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다른 회원들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쌤, 너무 아쉽다. 그래도 응원할게요. 쌤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마팔이니까 인스타로 계속 소통. 근데 저는 어디로 가세요? 성남으로 갈 것 같아요. 언제 가세요? 다음 주에 갈 것 같아요. 네.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이라도 드릴까 생각했으나 필요도 없는 쓰레기를 주네 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질문을 yes, or로 물어보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yes, or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한다. 근데 그건 착각이죠. 예스오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너와 얘기하고 싶어. 그 공감에 대한 것이 없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그게 습관화된 건지를 지금 이분은 진단을 받아야 돼요. 나 같은 TMI는 어땠어? 고향 가서 너무 맛있었어. 언니는 어떻게 한 줄 알아? 제발 말을 걸어 달라는 눈으로 눈을 굴리면서 내 얘기 되게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게 심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분도 쓸데없는 걱정인 거죠. 예전에 이런 걸 했는데 혼이 났거나 아니면 당황했거나 지레 겁을 먹고 그랬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배달 전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저도 봤거든요. 아직도 못해요. 그래서 네. 지금 배달 앱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속에 없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보고 싶지 않은데 보고 싶다는 말에 나도 라고 답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가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싸우거나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결혼 상대는 돈 걱정을 안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빠가 돈 때문에 엄마를 힘들게 하셨던 기억이 너무 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에 술을 못 마시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한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귀었을 때 속에 없는 말을 못해서 근데 이게 감정을 그냥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상처를 받을까봐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좀 후자 같기도 해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에 대한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낯설음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게 처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랑 잘 못 될까봐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대요. 경주한테 물어봐서 너는 왜 날 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지. 진짜 사랑한 거 맞아? 날 왜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그래. 맨날 확인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맞아. 버려졌다는 기억은 굉장히 크죠. 더 이상 버려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상처를 줄 수도 없는 공무원. 또 월급만 따박따박 갖다 주는 그러면 이 남편은 무슨 재미로 살죠? 제 아내가 항상 제가 칭찬을 하거나 무슨 좋은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낯간지러워서 툭툭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게 귀엽게 느껴져서 칭찬하면 부끄러운 거는 저도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개그우먼들은 예쁘다는 얘기 들으면 진짜 개 당황해요. 말말말말.
제가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한 계기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찾아보자면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아빠는 저희를 방치하셔서 중학교 때 2년 정도를 시설에 들어가서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전화를 하나 할 때도 전화를 걸기 전에 혼자 연습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저는 칭찬을 잘 못합니다. 요즘에는 아기 낳은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는데요. 이거 봐, 우리 애기 사진이다. 귀엽당, 우리 애기 어때? 귀엽당, 우리 쪼끔이야. 귀엽당. 그래도 요즘은 연습하기 위해서 인스타에서 사람들 댓글을 참고하고 예쁜 말을 많이 익히는 중입니다. 많이 쓰는 말들을 의식적으로 외우기도 했습니다. 아, 예쁘다. 야, 이 차 잘 어울린다. 야, 너무 잘 샀네. 등등이요. 제가 칭찬을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반대로 제가 칭찬을 받았을 때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인 것 같은데요. 예상치 못한 칭찬에는 많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오, 오늘 집 깨끗한데 오늘 일 좀 했네. 평가받는 느낌이라 너무 화가 납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 거울도 닦고 화장실 대청소도 해놨는데 남편이 우와, 오늘 화장실도 깨끗하네.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중학교 시절 때 이혼과 그래가지고 시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두세 문장으로 보지만 이분은 얼마나 많은 이게 있었겠어요. 일이 이 사이에 많았겠지, 일이. 2년 동안. 미운 오리새끼 증후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좀 특별한가? 뭔가 좀 지적받는 아이인가?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미운 오리새끼는 백조잖아요. 이 부류 중에서 조금 낙오되는 사람, 낙오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을 갖는 경우도 있대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한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죠? 이혼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약간 나를 특별하게 보는 것 같은 거야. 아빠 억지로. 이 사연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기 위해서 사연자 프로필을 첫 번째 영화 인셉션. 저는 멜로 로맨스 드라마 장르를 싫어합니다. 연인이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는 걸 보는 게 힘들고 마음 아픕니다. 또 드라마가 해피엔딩이라고 하면 안 보고 누가 죽는다거나 하면 보는 편입니다. 아프기 전에 더 아픈 거를 보고 경험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분 같아요. 안에 상처가 되게 깊은 거가 느껴져요. 두 번째도 예사롭지 않아요?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입니다. 거인족이 어느 날 인간 앞에 나타났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인간이 힘을 합쳐서 벽을 쌓고 벽 안에만 살면서 모든 외부와 단절을 낸 채 인셉션에서도 금고에다가 그거를 숨겨놨잖아요. 네. 뭐 자기의 그 내면에 뭐, 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상처 같은 게 누구한테 밝히기도 싫고 슬픔에 가득 찬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 왜 평가를 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마. 세 번째입니다. 저녁 먹었어? 네 번째입니다. 응, 맞아. 2시간 정도 걸렸어. 좀 4번 같긴 한데 1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남편한테는 자기 좀 감정 표현을 좀 맞아. 했으면 좋겠어서 1번.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쓰지 마. 나도 그러거든. 청소를 하면서 강재준이 들어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은. 어차피 다 망가질 텐데. 그냥 일관성 있게 그냥 맞아. 2시간 정도 걸렸어. 답은 2번. 그러니까 쓰지 마. 와. 이분 그래서 고민이 자연스럽게 예쁜 말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서 의도치 않은 철벽을 고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맞아. 않는데 왜 그렇게 고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극성 성격 장애 같은 것이 보통 페르소나를 여러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분은 그 페르소나를 여러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연극을 해보시라. 진짜 다른 사람의 얼굴로 한번 실제로 연기도 해보고 한번 감정 표현을 하면서 대사도 똑같이 외워갖고 한 2달 해보시면은 아마도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셔서 해보시면은 느끼는 게 되게 많으실 거라.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배우분들 중에도 본인이 막 화를 평소에 못 내시는 분들이 맞아요, 예. 있대요.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자기가 감정을 표출하고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화를 내도 될 것 같은 거야. 살던 대로 나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자. 이분이 자꾸 자기가 완벽하여야 된다고 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나 봐요. 코딱지 팠어요 그냥. 마지막 카드가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 데스 카드가 결말이 나오면 저는 좀 좋은 일이 맞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구나 살다 보면 해가 이렇게 좀 뜨고 올라오는 있죠. 거예요. 그러네. 밤이 오면 또 해가 뜨는 거고 해가 끝나면 또 밤이 오는 것처럼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서 네. 매력을 찾아가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 완성된 삶이다. 저는 그 인사칠의 거짓말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관련된 영화인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를 골라왔습니다.
거짓말이란 개념이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거짓말을 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세요. 공포에 떨죠. 나 오늘 밤에 무조건 죽는데 엄마 죽고 나면 아주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엄마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스텝진이 다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되니까 사후 세계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 이 거짓말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거짓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연자분도 이빠른 말 예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짓말을 해준다라고 아예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봐라. 거기서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은 그 다음 뭔가 이분에게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노래랑 상관없이 저 해결책 하나 뭐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무한의 사랑을 줘야 되고 사랑의 교류를 조금 해보시면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말투가 되게 원래 툭툭대는데 고양이한테는 나의 하얀 고양이 맨날 이러거든요. 안 바뀌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되게 고민하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별 뜻은 없지만 그냥 가사가 예쁜 노래를 아이유 씨의 이제 반편지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버릴 것 같아. 자, 사연자분께 좀 도움이 됐던 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연자분께서 상담사들에게 별 배지 2개 줄 수 있는데요. 한 분에게 2개 줘도 되고요. 각각 한 분씩 나눠줘도 됩니다. 자, 주제 제한 없이 어떠한 고민이든 상관없이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사라@팟빵.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했네.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월급은 언제 나오죠? 일을 해야지죠. 왜 저래? 자, 그래가지고 오늘 배지 그다음 피드백 궁금합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 정성껏 적어주신 것 아, 같아서 그러겠다. 너무 귀여웠어요. 일단 0.5개씩 네 분께 모두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성스러운 솔루션 감사합니다. 어떡해. 이번 타로를 기점으로 새로운 해가 뜬 아침처럼 살아볼게요. 별은 못 드려 죄송해요. 노래 불러주신 거 정말 감동이었어요. 분명 웃긴데 눈물이 찔끔 났어요. 별은 못 드려 죄송해요. 이렇다니까. 제가 학생 때 연기를 준비했었어요. 오. 그땐 행복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연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구나. 연기를 계속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별을 드립니다. 이러지 않았어. 김 PD님께서 뭐였었지? 거짓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렇지. 하셨던 말씀이 참 좋았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해볼 법한 솔루션으로 느껴져서 별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뻔뻔하셔라. 봤는데 요즘 김 PD 꼴배기 싫은데? 표정 보세요. 오성장군 됐네. 좋은 코스다. 좋겠다.